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일종의 절차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교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고요. 지금이 40페이지고 49페이지까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할애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 잘 학습하시면 문제없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은 이 기반 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목록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으면은 그거를 이제 고시를 하죠. 본격적인 절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왜 단계별이냐?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요. 그 실시 계획에 따라서 인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받으면 실시 계획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가 되고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암기하고 계시면은 향후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 코드를 적용해서 암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를 밟으려면요. 3개월 고집을 부리고 사업 시행자 결정, 행실, 실시계획 작성, 행실을 그 다음에 인가 신청하고 실시계획 고시, 행실에 대해서 인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이제 아주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3개월 고집 부리고 행실을 인고해야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 의의를 보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때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자체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갖다가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기반 시설을 갖다가 바로 설치 정비하는 게 아니라 기반 시설을 그 리스트에 있는 기반 시설을 끌어내서 이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행 계획을 하는데요. 먼저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이 6인입니다. 6인이 이제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6인이 원칙적인 수립권자인데 이 6인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에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 계획도 돈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상 계획도요. 이게 결국은 땅값이에요.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요. 이 어떤 특정한 도로나 시설 하나를 이렇게 단순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진행시킨다 그러면 간단하기 때문에 3개월이면 되는데 만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이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이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도시정비법만 보면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정식 법률로 하나 떼어서 배울 거지만 이게 뭐 수천 세대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대단위 정비 계획이에요. 그 안에 뭐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게 묶여가지고 한꺼번에 이것들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내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준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나올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찍어서 이제 나올 건데, 요게, 이거는 구찌가 큰 거니까 2년 정도 걸리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3개월 나왔고 2년 남았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리권자, 원칙적으로는 이 6인이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이제 수리권자가 되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거, 도지사가 입안한 거, 그런 것들은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수립해서 그냥 이 6인에게 송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3년이라는 시간을 잘라가지고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1단계고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2단계입니다. 당연히 3년 이내라는 것은 당장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업을 1단계 집행 사업으로 집어넣고요. 2단계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2단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특정한 때마다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2단계에 있는 거를 1단계로 집어넣기도 하고 1단계에서 완료된 것은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수립 절차를 보면은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6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자, 미리 그 타부서와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서 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여기 이게 이제 빠졌는데 같이 없으면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돼요. 의견 청취. 자,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게 이제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심의 절차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보면은 절차를 보면은 기공지해서 이제 입안이 되고 협심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결국은 보면은 지방의 의견 청취와 협의는 이제 이게 필요하지만 이 기초조사나 공람이나 그 다음에 심의 절차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 사업비가 충당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또 관계 행정기관과 이렇게 이제 부서 간 조율을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도 하지만 이 나머지 공람이나 심의 같은 경우는요,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게 결정되는 단계를 거쳤잖아요.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거쳤던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굳이 또 중복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지방의 의견 청취와 협의는 요 단계에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립 후에는 이제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원칙 시행자가 됩니다. 그 행정청인 시행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6인을 말하는 거고요. 이 6인이 이 관할구역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해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명백히 공적인 사업인 겁니다. 그리고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할 수 있고요. 도지사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국가만 이 행정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이 네모 박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6인이 하는데 이 둘리상의 이 6곳에 걸쳐서 시행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로가 경기도와 서울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도로가 설치되는 경우,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원칙적으로는 서로 이 6인이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는 그 관할 도지사가 하면 되겠죠. 그 바로 위에. 그런데 둘리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서로 첨예하게 시장과 시장끼리, 도지사와 시장끼리
도지사와 도지사끼리 의견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위에 있는 행정청 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행정청 그리고 또 민간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그냥 막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줘야 이 행정청이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청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민간 시행자도 있을 수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를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이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조건이 추가로 더 필요하죠.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삼총이다 그렇게 배우는데, 여기서도 이제 국토계획법의 범주에 속하죠. 그리고 또 민간 시행자가 동의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 국공유지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행정청인 시행자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는 누구냐면은 국지토지입니다. 혹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공공사업 시행자를 배울 때 그게 이제 페이지 76페이지였는데요. 국지공정지라고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철도공단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을 말했죠. 요거는 여기에 명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에 포함시켜서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같이 봅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 5, 6번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민간 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다라는 부분 같이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좀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화면에 정리한 거를 좀 띄워 드릴게요. 여기를 잘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자 지정에 대한 부분과 동의 요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행보증금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표니까요. 이 교재에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은 내 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라는 것은 지정권자죠.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 그런 사람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시행자를 지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실시계획을 이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금계획이나 설계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 명규 주일이다. 명규가 주일날에 교회 간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으면요, 이거를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고,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 자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또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들이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그 선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본인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이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조건부 인가를 해줄 수 있는데요. 그 조건부 인가를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은 이 기회에 기반 시설 설치나 또 뭐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이렇게 실시계 인가를 내줄 수 있어요. 내가 인가를 해줄 테니까 대신에 요것들 해라. 뭐냐? 기, 위, 환, 경, 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조건부로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행보증금 나왔습니다. 자, 이 6위는요. 이 조건부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죠.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인데 왜 이행보증금이냐고 하냐면 공사비 2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입니다. 공사비 20%를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민간사업 시행자인 경우 그렇고요. 밑에 나와 있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위탁집행형 정부,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런 데는요. 믿을 수 있으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어요. 민간만 예치하도록 합니다. 민간이 호구죠. 자,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만약에 또 이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은 뭐 인가를 받은 사항은요, 항상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공법의 대원칙인데, 다만 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이냐? 그냥 사업 명칭만 바꾸는 거 이런 거 특별한 게 아니죠.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 이게 이제 전제고요. 변경이 없어요. 구역 경계가 그런 선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그 다음에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경미한 것으로 봐줘서 인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공고 및 열람 14일 이상, 일반적으로는 다 14일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6인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어요. 뭐 어떤 경우라도 폐지되거나 그래서. 그런데 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요.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나서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들이 낸, 민간이 낸 이행보증금으로 당연히 이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겠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사업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리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분할해서 개최할 수 있고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분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이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관계 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서류 송달에 있어서도 그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그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뭐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에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어차피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면은 수용해야 될 땅인데 그거를 그렇게 정하여진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거나 양도해 버리면은 나중에 이걸 다시 또 수용하는데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요.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자, 취소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무효합니다. 무효가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버린다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다가 이제 나중에 취소해서 없앨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뭐 취소하려면 또 취소권 행사해야 되고 하죠. 그런 것보다 이제 무효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무효로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사업이 인정되면은 그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다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접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인접지는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정식 명칭이 공익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약칭은 토지보상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공익사업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공익사업법을 준용합니다.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법 특례에 따라서 사업 인정 고시가 되고 그 재결 신청에도 특례가 있어지는데요. 재결 신청 기간에도 특례가 주어지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익사업법이라고 바꿔주시고요.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인즉 수용권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 인정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이제 수용 면허증과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복잡한 사업 인정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이제 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검토를 마쳤으니까 이제 사업 인정만 받으면은 수용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수용권을 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에 관한 내용은 이제 페이지 83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다른 법률에서도 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이 그 기준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다르거든요.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83페이지. 자, 여기 있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의제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을 때 이제 사업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때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고요. 일단은 이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다 이게 실시계획, 세부 목록 고시, 사업 시행 계획인가 다 일단 쉬어 들어가는 거 그렇게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에도 특례가 있는데요. 이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 보상을 할 때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결렬되면은 이 시행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수용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법적인 최종 확정 절차를 이제 재결 신청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고 이렇게 수용을 결정해 버려요. 그것이 이제 법적인 최종 확정 절차죠. 그거를 이제 토지 시행자가 이제 재결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3년 계속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1년 이내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넉넉히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주는 게 왜 사업 시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좀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원칙대로 사업 인정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수용권이 실효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그냥 바로 사업이 중단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보상금을 지급하려면은 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 집행에 있어도 유연성을 준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것이 시행자 보호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타인 토지에 출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그렇고요. 다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들어가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제 개발 행위 파트에 이제 이어서 나올 텐데, 이런 거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지초조사할 때, 지가의 동향 및 토지 거래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할 때, 이런 때에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절차를 보면은요, 이 타인 토지 출입의 일반적인 단순 출입의 절차를 보면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이 6인의 허가를 받고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즉 위에 이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 요게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은 본인이 뭐 허가를 해주는 사람인데 이 허가를 다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러니까 미리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정리를 해보면은 단순 출입의 경우에는 일단은 하여튼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청인 경우와 이제 비행정청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이 6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냥 일반 단순 출입뿐만 아니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등 때문에 이제 장애물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죠. 즉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자, 넘어와서 일단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자,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 알리기 전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냥 6인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이 6인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헷갈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아까 단순 출입인 경우는 이랬고요. 일시 사용이나 그다음에 장애물 제거인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출입하기 3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요 전에 반드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근데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행정청인 경우와 비행정청인 경우가 나뉩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냥 통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6인의 허가를 꼭 받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출입과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두 개의 이 로직을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일몰 전, 일몰 후에 출입 제한이죠. 일몰 전, 그리고,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죠. 그리고 해가 진 후니까 이 야간입니다. 야간. 야간의 출입은 아무래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꼭 야간에라도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토지 점유자, 이때는 소유자가 아니고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이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이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경우에는 출입증을 제시하면 되고요.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행위자, 그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뭐 거기에 무단 출입한 그 사람이 아닌, 그 공무원이 아닌, 혹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직원이 아닌 그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켜서 들어간 거니까요. 그리고요,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완료의 공고 등을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에 대한 내용도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82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3개월 이내. 자, 요거랬죠? 도시환경정비법은요,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라고 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특정 이제 하나의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자,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3년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3년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죠. 자,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요 내용이었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고요. 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6인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도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행자 파트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같은 도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도지사고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서 그 밑에 시 또는 군에서 싸우든 어쨌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서 싸울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고 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틀렸습니다. 187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과 이렇게 관련돼 있을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민간 시행자만 이런 동의 절차를 거치죠. 자,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은, 자, 이것도 틀리죠. 한국철도공사 또 밑에 보면은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한국철도공사.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자, 이거는 이제 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뭐 이런 내용까지 다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보증금 예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행보증금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할 때 이행보증금, 그래서 공사비의 20%를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도요, 이 이행보증금 제치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요, 행정대집범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여기 행정대집행 내용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고요.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거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 시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준다는 내용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시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인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왔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초조사를 할 때도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자, 모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답형이 아니라 이제 지문에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자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행정청인 사업자는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행정청인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정청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요, 허가는 받지 않아요. 허가는 받지 않되 7일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타인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요거는 무조건 동의가 필요한 경우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면요.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는 받아야 돼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그런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행정청인 경우는 자, 이 유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되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통지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싼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자, 야간에 통행하는 것은요, 점유자의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승낙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죠.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손실보상 절차에서요,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요, 관할 토지수용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없습니다.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는요, 그냥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 210번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계획만 잡아놓고 뭔가 진행하지 않았을 때 그 토지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